이제 잠시 후에 김두일 작가 모실 텐데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막판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대전 연설에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보수 언론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연설 내용을 보시고요. 잠시 후에 김두일 작가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단결을 방해하고 무력하기 위해 온갖 갈라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아파합니다. 여러분, 저 정봉주의 살아온 역사, 있는 그대로의 정봉주 투쟁의 삶을 봐주십시오. 민주당과 함께했던 그 처절한 역사를, 그 정치의 역사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 언론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만든 프레임을 깨주십시오. 저 정봉주에 대해서는 오직 저의 삶과 역사와 실천, 행동으로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후보들 중에 윤석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 국민의힘이 기피하는 인물 1호는 바로 저 정봉주입니다. 네, 김두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두일 작가님. 투킴슨가 오늘? 투킴,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열린공감 TV에서의 또 김용민 투킴스의 차이점은 김용민 투킴스는 김용민이가 출연료를 드린다는 점.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아유. 예. 아이고, 뭐 중요한 얘기가 오랜만에 아니고. 오니까 반갑습니다. 홍대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말레이 패션으로 왔습니다. 말레이 패션으로. 말레이 패션으로 왔고 이제 여기 홍대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관광객 패션으로 왔는데 아까 또 하필 또 말레이 마약 얘기를 해서 말레이시아 마약 딜러처럼 보일까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약 그만 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두일 작가님, 그 우리 두진서 때 우리 지하에서. 네, 그렇죠. 벙커원 교회에서 라이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하 생활을 끝내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가난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그냥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예, 네. 예. 자, 우리 김두일 작가님과 함께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우선 그 전당대회 8.18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원래는 훈훈한 분위기였죠. 네. 서로 간에 네거티브 없이 그냥 어차피 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확실한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다 갑자기 이제 한 2주 남겨놓고 우리의 그 정봉주 봉도사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 전당대회 지금 이 민주당원들의 분위기를 약간 좀 아사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대전에서 사퇴하라 뭐 이런 사퇴하라 그 목소리도 계속 섞여서 들어왔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지금 이제 방송을 하시느라고 못 보셨는데 11시부터 방금 꾹꾹 기자회견을 좀 들었습니다. 11시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기자회견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그 발언 지난주 목요일 날 SBS에서 이제 김태현하고 박원석이 얘기한 거에 대한 해명. 그때 그 얘기가 이런 거죠.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를 디스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된다라고 말했고. 두 가지죠. 발언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당대표가 지금 나를 배제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개입을 했다. 지금 최고위. 근데 최고위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는 만장일치지.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 근데 이 얘기는 사실상 깽판을 놓겠다라는 이제 약간 좀 의도로 들리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행정가 출신이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싫어한다. 그거랑 비슷한 사람이 윤석열이 있고 그래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목요일날 발언에 대한 김영민 이사장께서도 이제 그거 좀 빨리 수습을 하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건 예를 들어 진위가 잘못됐다라든가 아니면은 유감스럽다든가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원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전원이기도 하니까 차포 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해명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토요일날 어떻게 보면 해명이라는 게 월요일날 공식적인 해명을 하겠다. 그게 오늘 잡힌 아까 방금 전에 했던 11시 기자회견입니다. 소통관을 원래 누가 잡아주려고 하다가 워낙 이제 또 그 당원들이 들끓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도 취소가 돼갖고 저기 그냥 그 국회 마당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기 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그 김준혁 의원이 자리를 잡아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정봉주 의원이 김준혁 의원 도움으로 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나가 있어 얘기한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뭔가 뭐 이러면서 이제 의아해하시는데 김준혁 의원을 지난 금요일에 저희 그 벙커 원교회 수련회 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수련회 때?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정론관 기자회견 잡아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김준혁 의원 뭐 모르는 사이인데 모르는 사이래요? 좀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고 알면 내가 알지. 난 김준혁도 잘 알고 정봉주도 잘 아는데. 네. 근데 그냥 부탁을 했고 그래서 수용을 해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봉주 의원 기자회견 때 그 민주당의 정치권의 또 선배니까 그 옆에 좀 쓰려고 했더니 나하고 같이 서 있으면 당신한테 도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한 말이었지. 뭐 김준혁 의원을 깔보려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김준혁 의원이. 근데 하필 이제 나가 있어라는 그 워딩만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서 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고 여하튼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사과를 해명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월요일 날 해명을 한다.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보고서 이 양반 토요일 경기도의 어떤 투표 결과 그다음에 일요일에 대전 세종의 결과까지 본 다음에 그걸 보고서 자신의 사과의 어떤 수위 내지는 방향성을 조절하려고 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취지로 논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나왔죠. 어쨌든 지금 뭐 경기도에서 3위권 유지했고 그래서 지금 전체 아직 2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이제 사과를 하러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가타부타 박원석이 얘기한 거는 잘못된 것이다, 와전된 것이다 이런 말이 없었습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걸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살짝 지나가듯이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다라는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해석한 거는 그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뭐 진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봤던 거는 당내에서 이재명 파리, 심지어 명파리, 용파리도 아니고 명파리는 뭐야? 아무튼 그래서 그런 희한한 워딩을 써가면서 당내 이재명 파리, 명파리를 하는 사람들과 자기는 싸워서 척결하겠다. 그런 발언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난 이유가 명파리라는 발언 어디서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저기 저거에서 해명에서 11시에 이 대두스님 용민아 기자회견도 안 듣고 방송하는 거야. 아니 지금 방송이 11시 시작인데 어떻게 봐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신 듣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김영민 이제 이사장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라고 지금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또 그냥 그래서 근데 되게 그 심각한 명파리란 거였어요. 발언은 왜 굳이 지금 가뜩이나 사실은 당원의 절대 다수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명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판단이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 그 전당대회 관련 연설을 다 들었어요. 쭉 교회 일 때문에 못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일요일 할 일이 없어서 그걸 다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어저께 특히 김민석 후보와 그다음에 김병주 후보의 좀 발언이 조금 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원쿠션 돌려갖고 직접 정봉주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이 당 대표를 건드는 것은 일종의 이제 당을 흔드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11시에 정봉주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그 김민석과 김병주 발언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받아치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서 조금 이거 일을 더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요. 아유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격앙되시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아시겠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민주 진영의 빅 스피커들 중에서 현재 이제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김용민 이제 이사장께서는 약간 좀 완화해서 발언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좀 또 개인 간에 또 친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에 사실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 당원들이 어디 가서 이거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 맞죠. 잘못된 거 맞고 지금. 아니 사실은 당원들이 분기탱천해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빨리 이 조기에 이런 나에게 표를 줘야 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다 할 뭐 구체적인 그 발언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왜 정봉주 후보답지 않은 그런 행보를 취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뇌피셜 돌려볼까요? 네. 제가 뇌피셜을 돌리면은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경공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김어준 총수의 발언의 맥락을 보면 오늘 관련해서 뭐 발언이 네, 있었어요? 오늘 논평을 했어요. 예. 근데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정봉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은 뭐 하나의 발언으로 무너질 게 아니다. 이 정봉주에 대해서 이 수많은 민주진영의 이제 유권자들은 당원들은 부채 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뭐 몇몇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겠죠. 뭐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한다고 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어저께 그저께 경기도에서 어쨌든 3등 그다음에 대전 세종에서도 뭐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면서 전체 이제 2위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그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서 굳이 사과를 하기보다는 대충 뭉개고 가도 전체적 어떤 영향에 이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경기도에서도 2위 했습니까? 3등 했죠. 3등. 예, 김병주가 2등으로 올라갔고 지금 이제 김병주가 전체 3위로 훅 올라왔죠. 그 대전 세종도 대전 세종은 뭐 전체 표 자체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한번 제가 볼까요? 자, 거기서도 3위. 대전 세종. 음. 자, 세종의 경우 김병주가 17.3, 정봉주가 15.3. 그러니까 그 3위를 밀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후로 쭉 지금 3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 이후로 3위까지 밀린 거죠. 근데 뭐 전체 순위 누적은 2위지만 2위지만 지금 현재 김병주와 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천 몇백 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ARS 그다음에 네. 이제 대의원에 가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순위라고 저는 그렇게 만 보고 표 있어요. 정도 되는데. 만 표 언더입니다 지금. 만 표 언더고 현재 이제 대의원이 30%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원외에 있으니까 지금 그 원내 대의원들한테 큰 표를 많이 받긴 좀 쉽진 않겠죠. 그리고 서울이 어쨌든 권리당원 숫자가 지금 단일 지역으로는 제일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난번에는 목요일 날 그 발언이 전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사실 유무에 대한 것도 판단이 덜 끝났고 그 내용 자체가 덜 알려진 측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박원석 발언.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으니 그리고 네. 뭐 지금 이미 또 그리고 다른 그 정말로 이제 이거 이재명을 뜯어먹을 수 있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성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현재 조선일보도 오늘 보니까 아니 조선일보가 언제 정봉주 후보의 그러니까요. 뭐 비난을 할지언정 그의 워딩을 그렇게 잘 실어줬는지 그래도 웃기는 거죠. 예. 지금 수구 보수 언론들에게 지금 공격을 먹잇감을 당하는 주는. 게 아니라 네. 도리어 지금 희망이 되고 있는 양상이 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길이에요. 이거는. 어저께 그 정봉주 후보의 그 대전 세종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봉주 후보께서 뭐 똑같이 했습니다. 갈라치기라는 말, 마법의 단어 갈라치기. 요즘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용어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예요. 다 갈라치기 한대. 그냥 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다 갈라치기야. 네. 그 얘기를 뭐 심지어 이제 조국 대표도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정봉주 후보도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에블바디 다 갈라치기래. 지금 이 당원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지금 막 그냥 정봉주 발언 사과하라, 뭐 좀 격앙된 분들은 사퇴하라, 이게 다 갈라치기래요. 똥파리 아니면 갈라치기래요.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내일 아마 그 수구 부패 언론들이 명팔이란 말을 명팔이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할 것 같고요. 예. 그게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다면 이제 뭐 개딸에 이어서 명팔이라는 새로운 어떤 멸칭이 또 등장하게 되는 명팔이하는 개딸들 뭐 이렇게 이제 네. 어떤 뭐 그런 사실은 프로파간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아니 이거는 참 너무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바지 이 전당대회가 그 되게 순탄하게 왔는데 갑자기 2주 남겨놓고 이제 지난주부터 파이어가 되고 있는데 그 맥락은 사실상 뭐 정봉주 후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 잘 모르겠다. 되게 친하시잖아요. 뭘 친해? 최근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총선 때 그렇게 네. 너무 슬프게 네. 비극적으로 이제 공천이 박탈돼 가지고 네.
그 좀 너무 참 과하다. 또 당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봉주의 장점은 이거거든요. 그 BBK 때도 보셨다시피 네.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을 투쟁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드는 어떤 스스로 자극 마종물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을 싸울 수 있는 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봉주는 아주 훌륭한 불쏘시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죠.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저쪽이 아니라 내부가 됐죠. 이쪽이라면은 내부가 됐죠.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데 아니 명쾌하게 해명을 해서 뭐 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뭐 최선의 선봉장 노릇을 하겠다 뭐라든지 아니면 수구 부패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제 사실 그 연설 때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다. 자기가 열심히 싸우겠다 뭐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죠. 근데 네. 사실은 그 발언이 묻혀버린 거는 갈라치기라는 단어와 그 앞단에 자기를 당내에서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 나의 어떤 진위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떤 당원들 때문에 좀 약간 서운함을 피력했고 갈라치기를 얘기한 거. 요게 이제 사실은 그 뒷부분에 가서 좋은 얘기. 네. 윤석열과 싸우고 저들이 날 두려워한다. 이거를 사실은 완전히 다 그냥 희석시켜버렸죠. 네. 오늘 기자회견은 왜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완전히 정치적으로 저 같은 정알못이 봐도 얻을 게 없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한판 붙자. 나는 그러니까 뭐 그 이재명 너희들이 다 이재명한테 붙어갖고 지금 나를 공격해? 저는 그 대상이 지금 김민석과 김병주로 보였어요. 제 어떤 아까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1위하고 3위 바로 이제 김병주가 자기를 차고 올라오니까 내가 진짜 한번 당에서 그 이재명 팔이 명팔이들과 척결을 하겠어. 거의 그런 수준의 명팔이는 결국 김민석, 김병주. 전 그렇게 해서 경쟁 후보. 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둘이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특히나 김민석 후보의 그 홍보 영상을 보면 김대중과 이재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은요. 네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최고위원회에 정봉주 후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들어가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또 이제 관심사인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90%가 넘어서 당선이 된다면은 이 대표한테 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고민정은 사실 2위였고, 2위였죠. 계속해서 또 흔드는 역할을 했었고 네.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중도에 그만둘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다가 했어요. 맞아요. 그런 일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우리 다수의 당원들은 고민석과 송갑석이 그 역할을 아주 열심히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제 걱정은 뭐냐면 저는 이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에 들어가도 그렇게 대놓고 고민정이나 송갑석처럼 흔들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 우려는 뭔가 저 양반은 이제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한 내용을 전 방송에서 얘기할까봐 그게 겁이 나요. 저는. 박원석이나 김태현한테 가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뭐 예를 들면 뭐 본인과 가까운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좀 뜨거운 핫 이슈는 이제 아마 이 전당대회 끝나고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금투세 여부가 될 거예요. 금투세 갖고 지금 뭐 찬반 양론이 워낙 민주당 내에서 뜨거워서 그런 거 어떻게든 최고위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 찬성했다, 누군 반대했다 이런 얘기 저 어디 밖에 가서 뭐 막 이제 뭐 어디 이건 뭐 나만 왜 옛날에 낙검수 할 때 깔때기 그 버릇 있잖아요. 이건 나만 아는 그 여의도의 고급 정보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건 그 양반의 성격상 타고난 기질상 억제를 한다고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간 정봉주 후보가 막판에 그 큰 변수가 됐어요.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됐으면 좋을 텐데 변수는 사실 긍정적으로는 변수가 잘 안 돼요. 그런가 봐요. 네. 뜨거워지긴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게 김병주 후보가 2등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원래는 어저께 정도
전에도 김병주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준호가 그 예상외로 어저께 그러니까 4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준호가 지금 이제 4위 뭐 더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김병주가 이제 경기도에서 몰표를 얻어갖고서 2등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위까지 올라갔는데 전 다음 주 서울 단계에서 김병주가 이제 2위권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여성 몫이 한 명 있잖아요. 최고에서. 예, 예. 근데 전현희와 이현주가 예. 지금 100표 차이 나요. 100표. 그러니까 4, 5, 6위가 딱 붙었어요. 완전 4위는 조금 더 위에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5위와 6위는 찰싹 붙었어요. 찰싹. 이현주, 전현희. 네, 이현주, 예. 전현희. 근데 지금 이 분위기도 또 의외로 좀 뜨거운 면이 있어요. 그 이현주한테 기대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정봉주에게 기대했던 뭔가 시원시원하게 싸우는 모습을 네. 지금 이현주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최근에 이현주도 약간 좀 뭐 글루미했든지 네. 한번 실언을 했다가 네. 얼른 정신줄을 찾고 그러니까 정봉주도 이현주를 벤치마킹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실언 한번 한 거 그냥 바로 그냥 내리고 사과하고 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또 어유 그래 우리 연주 이러잖아요 또 지금. 네. 그리고 근데 전현희는 기본적으로 또 그 이전에 어쨌든 윤석열과 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막바지까지 싸웠던 상황 플러스 그때 그 여기 그 최고위 그 투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폭력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네네네. 그때 이제 피해자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동정심이 유발되면서 만만치 않은. 그래서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전현희가 조금 유리한 국면에 있는 사람은 전현희가 아닐까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여하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봉주 후보가 막판에 변수가 되고 있다.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위였다가 3위로 내려앉으면서 3위도 아직은 내려앉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3위. 죄송합니다. 1위에서 예, 1위에서. 최고위원 1위에서 최고위원 2위로 내려앉으면서 판을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느끼죠 사실은. 네. 판을 흔들어야 하는데 좀 더 내가 이재명과 가깝다라는 걸로 어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떤 어그로라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네. 여간 판을 흔들어야겠다 해서 비명 반명 이런 프레임으로 네. 이 구도를 흔든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진짜 최악의 그거는 판단이 아닌가 싶고. 조중동이 좋아하는 프레이밍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는 좀 의문이 있고요. 당연히 2등에서 1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도 이제 진짜 고민정 그리고 송갑석에게 드리워졌던 의심, 그런 의심들, 견제들 이런 네. 것들이 또 따라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강력하게 뭐 대여 주포로서 역할을 하겠다 쉽지 않죠. 어떤 발언을 해도 진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대중들의 신뢰라는 것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순간 정말 그건 한순간이고 회복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뭐 우린 많이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봉주라는 사람이 사실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낙검수를 통해서 완전한 대중적인 인기 그다음에 대한민국 뭐 제1세대 거의 최초의 정치 팬카페 미건스를 통해서 또 수십만 회원들이 거느린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수십만까지는 예. 아니고 한 10수만 10수만인가요? 40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튼 그 최초의 팬카페, 그 다음에 그 뭐 정봉주 TV, 그 다음에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사랑받은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렇지. 언제나 정봉주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다 사랑했지. 뭐 아주 일부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근데 그걸 지금 이번에 본인이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한 절반 정도는 자신에 대한 뜨거운 지지자에서 안티가 되어버린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건 최고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봉주가 신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글쎄 지금 안티가 많아지는 거는 여러 가지로 참 염려가 되고 옳은 길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고전 정치 공식에 의하면은 뭔가 밀린다 싶을 때 판을 흔들어라. 네. 판을 흔들어라.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판을 흔든 건데 그 방향이 정말 그 더 많은 지지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흔들기냐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안티의 어떤 표적이 되는 그런 흔들기냐. 이건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자신이 또 그런 얘기도 했죠. 현재 그 뭐 확장성. 저는 뭐 이 선거에 있어서 과연 중도는 천연 기념물만큼이나 찾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중도에 대한 확장성이 있다라고 늘 주장을 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스토브리그인가 거기서 김태현이 묻죠.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정봉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본인이 여기 다른 뭐 김민석이나 뭐 김병주보다 확장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낙검수랍니다. 낙검수.
낙검수 예, 낙검수 10년 됐는데 10년이 넘었죠. 12년 됐죠. 그래서 끝난 지가 그 지금 현재 정봉주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그 당시 낙검수를 보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세대는 맞죠. 그들이 지금 40, 50대 남성들이에요.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그들은요. 그냥 뭐 절대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2030이 낙검수 그 뭐 옛날 사실 고전이죠, 그건요. 원제적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원외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전 좀 정치적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전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고전적인 판 흔들기 방식.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써먹는 것도 그렇고 낙검수가 도움이 되나? 다시 나는 낙검수입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여기서 낙검수 4인방 중에 지금 현재 낙검수 4인방 중에 그래도 가장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김용민인데. 소리야. 낙검수 4인방 중에 가장 못 나가고 가장 우울하고.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가장 정도를 걷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식사가 왔어요. 짧게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똥파리 소송을 지금. 똥파리 소송. 예. 아주 중요한 우리가 소송이죠. 식사하는 동안에 좀 서명 좀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유튜버한테 그 유튜버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자기는 이재명 싫다. 20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래서 이재명 자기는 투표 안 할 거고 주변에도 투표를 못 하게 하라. 투표 못 하게 했다. 예. 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으면 우리는 응당 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고 제가 똥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었고 고소를 냈죠. 고소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약식 명령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앞에 가 있는 동안에 이게 송치가 뭐 돼서 제가 대응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이 내려왔죠.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100만 원 내는 게 더 깔끔해요. 그냥 시동val분 내고.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민주당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똥파리라는 표현 안 써본 사람 있어요 지금요? 지난번에 그 이낙연의 그 비서였던 정운현 갖고 야 이 똥파리야 뭐 이런 얘기 안 했던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똥파리라는 말이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게 다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면은 김두일 작가가 지금 정식 재판을 걸었는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똥파리라는 거는 멸칭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모욕에 해당한다. 그렇죠.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똥파리란 말 쓰신 분들이 다 여기 지금 똥파리라고 한 번 이상 쓴 사람들 다 이제 그거 일일이 찾아갖고서 고소하고 이제 민사소송 걸면 그 사람은 떼부자 되겠네. 아니면 그렇죠. 저기 누구야? 뭐 저기 그 이동영도 엄청나게 또 저기 손해배상 해야겠네. 그 누구야? 그 저기 페이스북에 그 유명한 그 있잖아 똥파리들 누나부터 시작해서 다 소송을 거네 이동영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두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채팅방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여기 서명을 탄원서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대 탄원서. 탄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 내는 거죠. 이 똥파리라는 표현은 이거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김두일만이 아니라 이동영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동영도 지킬 수 있죠. 또 우리의 어떤 표현의 자유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김두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가도 지키고 김 작가도 지키는. 네, 그래요. 아니 그들의 행동이 용서가 됩니까? 아니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에서 선출한 대선 후보를 찍지 말아라. 그것도 유튜브로 선동을 했단 말이죠. 선동을 했죠. 잘 방송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이탈하라는 얘기인데 그 심지어 정도 뭐 김부선 얘기도 하고 자기가 김부선의 괜당 김부선이 자기가 괜당이다 무슨 고모다 김부선이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이재명을 물고 뜯고 싶다가 선거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이재명 뭐 그냥 그게 지금 정봉주가 비판해야 될 대상 아닌가? 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 김두일 작가 이동영 작가 지켜주시는 차원에서 지금 고정 댓글에 올라온 폼에다가 탄원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